광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등산은 그저 그런 보통의 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다. 그리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정체성이 확실한 광주의 상징이다. 그 산에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깃들어 산다. 그곳에 살며 무등산을 무등산이게 한 한 사람이 있었다. 의제 허백년. 그가 이 산에 살았음으로 인해 무등산은 무등산이 되었고 광주는 광주가 되었다. 그의 말과 표정, 행동, 그리고 생각에 묻어나는 그의 삶과 예술의 모든 것이 어머니 광주 무등산과 더불어 하나였으니 그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있다. 무등산 입구에 자리한 의제 미술관. 남중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년의 삼해 사상과 화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 문을 연 남도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이곳에는 의제 허백년이 생전에 추구했던 자연 사상이 미술관 곳곳에 그대로 녹아있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연의 빛을 건축미로 표현해 의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는 의제 허백년의 삶과 예술이 오롯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무등산에 기거하며 겸허하고 청빈한 사상가로서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의제 선생님이 그림을 작품을 하셨지만 이쪽에 들어오셔서 한 운동이 우리 경제가 부흥을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경제가 잘 돼야 하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세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농촌 지도자 육성을 시켜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해요. 근데 생각하기 전에 정신이 맑은 정신에 생각을 해야 해요. 차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를 마셔서 정신을 맑게 해서 그때 생각을 잘해서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허백년은 예술을 상자 속에 가둬두지 않았다. 그에게 예술은 지고지순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이었다. 경제가 극도로 힘들었던 해방 전후 시기에 그는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등산에 삼해학원과 농업학교를 만들었다. 예술가로서의 그는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기 이전에 가난을 벗어나 윤택하게 먹고 사는 일이 먼저라고 여겼던 것이다. 대대로 농사를 짓는 일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온 전라도,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앞날을 그렇게 열어가고자 했다. 의제 선생님은 정말 어떤 예술가를 지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그 글씨를 쓰시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예도를 닦아가는 어떤 방편이지 일종의 창의적인 어떤 예술가를 지향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자로 이제 예술을 통한 자기 어떤 철학, 특히 이제 자연의 바탕을 둔 천지인의 어떤 그 철학을 실현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구한말인 1891년 진도에서 태어난 허백년은 남하의 텃밭인 온림 삼방에서 미산 허영에게 수묵화의 기초를 배웠다. 그에게는 호남 남하의 예술 세계를 개척한 양천 허씨, 소치 허련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또 진도로 유배왔던 무정 정만조로부터는 한학을 배웠다. 스승은 허백년이 나이 15살이 되자 굳세고 튼튼하며
느린 것은 인에 가깝다는 논어의 한 구절에서 글자를 따와 의제라는 호를 지어줬다. 스승은 그런 어린 허백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화가로 성장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의제가 서화에 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와 시를 지어서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익힌 한학 때문이었다. 그분이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추구했던 거는 일종의 예술을 통한 도에 이르는 길을 계속 추구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6, 70년대 요때 당신의 그런 추구했던 예의 어떤 도의 경지, 확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르익어지면서 그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남화의 세계에서 이제 녹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완숙기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는 한시와 고전, 서법 등 시서화를 겸한 남중화가로 근현대 호남 서화계의 상징적 거봉이다. 산수화는 물론 사군자나 화조, 영무화 등에도 두루 탁월했던 의제 허백년의 그림은 사실적 형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정신세계를 강조했던 남중화풍의 전통을 가장 오롯이 잇고 있다. 메란국죽 같은 화면 속 수제들이 엮어내는 기품은 그를 닮아 고졸하기 그지없다. 특히 갈필로 먹을 쌓아올리듯 경물을 표현한 1960에서 70년대 그의 말년의 작품들은 산과 수목, 강물이 어우러져 깊고 그윽하다. 그의 그림은 실제의 어느 곳을 특정해서 그리지 않았지만 어디엔가 실제하는 듯한 풍경이다. 그의 화폭에선 생동감 넘치는 먹과 필의 기운, 그리고 푸른색과 갈색의 담체가 조화를 이룬다.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여러 지인들이 모이셔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의제 선생님이나 그때 당시는 그 예의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도덕이나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기서 여러 지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의논하고 서로 토론도 했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시 예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또 성실 근면해야 한다. 이게 교육의 모토였죠.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있는 의제미술관. 그곳에 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 춘설원은 원래 일제시대 때 오방 최흥종 목사님께서 빈민구제 활동을 했던 오방정이었다. 의제 허백년은 이를 물려받아 차를 매기러 간 사람들끼리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예술과 삶의 철학을 실천했다. 흔히들 우리 춘설원을 의제 선생님의 화업을 닦으시던 곳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춘설원은 오방 선생님 또 서가 선생님도 다 함께 여기서 정신을 함양하고 키우시던 곳입니다. 의제 선생님께서 특히 여기서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한국의 경제주공을 꾀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광주 정신이 여기에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 허백년의 하늘과 땅과 사람을 공경하자는 삼해 사상은 춘설헌을 말해주는 핵심 가치였다. 또 농촌 지도자를 양성해서 경제 부흥을 도모하려는 게 그의 한결같은 뜻이었다. 삼해 학원과 농업학교는 그 일환이었고 그림을 그리고 배우려는 이들의 모임이었던 연진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등산 산기슭의 일군 차밭에선 적지 않은 소득이 생겨났고 그것들은
활동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허백년의 예술 세계에서 차를 빼놓을 수 없는 까닭에 지금도 의제미술관에는 차의 향기가 짙게 남아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곳에는 다간과 찻잔, 그 밖에 여러 가지 차 용구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다. 무등산의 깊은 녹음 속에서 펼쳐졌던 차의 향연은 미술관 창가에 놓여진 다구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맑고 그윽하기만 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공부하는 청년들, 민족과 사회를 걱정하던 이들이 서로 모여 찻잔을 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았다. 그 의제 선생님이 하셨던 운동 중에 농민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운동,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운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무등산에는 옛날의 흔적들이 우리 선조 때부터 천재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재단이 이 무등산에 있고, 또 이 무등산에 또 차밭이 있고, 또 이쪽 증사 쪽뿐만 아니라 저쪽 여러 지역에 뭐 김덕영 장군도 이쪽으로 모셨고, 어떤 광주 시민들이 무등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많은 곳에서 모든 사고를 많이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무등산 증심사 뒤편 산록에 펼쳐진 넓은 차밭은 그런 의제 허백년의 예술과 그와 함께한 동시대인들이 미래의 삶을 일구던 터전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 화가에게 차는 일종의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항상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고춧가루를 먹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일본 사람들이 차를 애용하듯 우리 민족도 자극적인 고춧가루를 대신해서 차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차는 혼탁해진 민족의 정신을 맑게 일깨워줄 수 있는 음식,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었다. 애써 나무를 가꾸고 어린 잎을 따서 덮고 비벼서 차를 만들어 마시는 과정은 더없이 훌륭한 인격 수련의 과정 그 자체였다. 무등산 춘설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그는 더불어 사는 민족 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1930년대 이제 부록을 넘어서면서는 당신이 호를 이제 의제산인이라고 쓰셨거든요. 근데 그런 무렵에도 사실은 중국식의 화풍이 조금 많이 남아옵니다. 근데 이제 1950년대 넘어서면서 회갑을 지나시면서 이제 의도인이라는 그런 호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농업학교랄지 그 삼회학원 또 이제 단군 천재단 이런 민족적인 거 또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당신의 역할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 많이 갖고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이 주변에 자연 어떤 그 산천 그 풍경이랄지 이런 요소들을 더 이렇게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0, 70년대가 어떻게 보면은 의제 선생님의 참 그 회화에서 꽃 피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무등산이랄지 또 이제 농사 짓는 어떤 농경도 같은 것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당시 어떤 시골 풍경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그려내시면서 이제 훨씬 더 그 필법이나 또 먹맛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다루시는 소재 때문에도 훨씬 더 이제 친근감을 더 많이 갖고 이제 교감이 더 커지게 되죠. 남도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향을 그려낸 무등산인 의제 허백년. 암울했던 구한말 외딴 섬 진도에서 소치 허련의 예술가 집안 피를 받고 태어난 허백년.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그림과 한학 공부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러 일본에 갔다가 타고난 기질을 외면하지 못하고 화가가 된 그. 무등산 기슭에 터를 잡고 한 명의 예술가이자 민족의 선각자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그리고 곤궁했던 시기에 민족 정신을 일깨워 부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는 1977년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쳤다. 하지만 죽어서도 그의 육신은 무등산에 깃들어 우리들의 도시 광주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더욱 푸르고 맹렬하게 자라나고 있다. 의제 선생님은 생각으로 하신 분이 아니고 생각과 실천을 같이 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할 때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모든 걸 그 나이 들 때도 먼저 행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보고 따라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경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서로 생기는 거죠. 광주의 어머니 산, 광주 정신의 상징인 무등산. 시민들이 이 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찾아드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는 산. 몇 해 전에 국립공원이 된 산. 이 산은 묵묵히 광주가 지내온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고 있다. 또 내일을 바라볼 것이다. 이 산에 예향 광주가 광주이게 하고 무등산이 무등산이게 한 화가 의제 허백년이 살았다. 그는 단지 보기 좋은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시문과 서예를 포괄하여 그림의 격을 높였고, 나아가 그 형태와 정신을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사회 운동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 정신의 고갱이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의 우리 민족 정신, 바로 그것이었다. 광주, 그리고 남도 정신의 고갱이 의제 허백년과 무등산은 그렇게 살아있다.